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민간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7일 사업자 신청 마감 결과 응모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평가위 구성에 이어 오는 25일 선정을 위한 평가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와 장전마을 주민들이 자체 피해 배상 조정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조정 협상을 벌인 결과 마을에 대한 피해 배상액 50억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전체가 찬성,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85%가 합의하고 나머지 15%가 반대했습니다. 익산시는 찬성 주민에 대해서는 조정 합의를 하고 반대 주민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하는 한편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익산 낭산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되는 물량이 극히 일부여서 예산 확대와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안전 위험성이 크지만 군산시의 대책도 상인들에게만 맡겨둔 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A 양계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양계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2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19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는 자가격리 도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로 숨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동선을 숨긴 확진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숨기다가 이후 발생한 추가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협조를 받아 농축산업 분야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287명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익산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선별 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민간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사업자 신청 마감 결과에 따라 응모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주 사전 검토를 거칠 예정인데요. 평가위 구성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선정을 위한 평가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새만금 산업단지 509에 들어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는 중고차 매매와 수출 시설들을 조성해 중고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기계 재제조 산업을 확충해 중고 건설기계 해외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지난 7일까지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았습니다. 이번 민간 사업자 접수에는 주식회사 모빌리티 허브와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참여했습니다. 시는 사업 계획서의 사전 검토를 이번 주 금요일 안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2개 업체가 사업 신청을 하였고, 저희 군산시에서는 5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사업 계획서를 내부적인 사전 검토를 하고, 사업 계획서 사전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평가위원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사전 검토를 하여서 적격할 경우 5월 중에 민간 사업자 평가위원회를 모집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지금 5월 4일 날에 모집 공고가 나 있는 상태고요. 이제 건축, 토목, 재정, 회계, 물류 분야에 7명을 공개 모집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3분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사업 계획서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새만금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가 오는 12월 완공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과제로 선정된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실증단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민간 자원을 포함해 234억 원이 투입돼 올해 말에 완공합니다. 센터에는 오는 2023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시험평가 장비와 시설 30여 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09 2,601제곱미터에 실증단지는 새만금 방조제 해넘이 휴게소에 800kW 규모로 각각 조성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익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국제철도 거점 역사 개발 및 정비 방안 등 2개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남북철도 연계와 통일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시민연대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는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 독단적 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 개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새만금청이 부안과 김제 개발 투자형 사업 공모를 민간위원회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군산 해안 97만 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개통 연계할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데 새만금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LH 전북본부에 이어 전북도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전북경찰은 도청 공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주변에 대한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오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 물품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익산시와 장전마을 주민들이 양측 변호인단과 함께 피해배상 조정 협상에 나섰습니다. 주요 안건인 50억 원의 피해 배상 부분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85%만 합의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민사조정에 실패해 자체배상 조정 협상에 들어간 익산시와 장전마을 주민들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익산시와 주민들의 피해배상 조정 협상 결과 익산시의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을 전체에 대한 피해배상액 50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가 찬성, 합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175명 중 85%가 찬성하고 15%인 24명은 반대했습니다. 익산시가 제시한 의료지원 기본 방침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전액으로 연간 584만 원까지, 비의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282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질병이 암과 피부질환 등 환경성 질환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민사조정 합의 찬성자에 한해서 개별배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별배상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후 민사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반대 주민에 대해서는 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시와 반대 주민들은 오는 6월 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첫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반대 주민들에 대해 오는 6월 15일 변론기일 전까지 조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조정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6월 15일 날 1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더 만나서 협의를 하고 최대한 익산시간 조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소송 대리인단 측은 소송으로 가는 주민들도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소송 중에도 사실은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조정은 가능해요.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15%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발병 배상 문제가 거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도 민사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는 장전마을 주민들의 치유 방안을 찾는 시민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시민포럼은 익산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 다양성 모색을 위해 암 발병 원인으로 밝혀진 금강농산 폐비료 공장에서 주민과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이 한 곳에 불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 건강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 2, 4, 5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17,000여 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은 동군산병원 한 곳뿐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진료 시작 2-3시간 전부터 병원을 찾고 코로나19의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 묻힌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익산시의 행정 대집행 권한이 일원화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되는 물량은 극히 일부여서 예산 확대와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낭산, 폐석산, 덤프트럭에 불법 폐기물이 실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익산시가 행정대집행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적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국비 등 91억 원이 투입돼 하루 평균 40대의 덤프트럭이 투입됩니다. 이번 대집행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5개 불법 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로 일원화하여 국비 64억 원을 포함한 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를 시작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 작업은 앞으로 60일간 이뤄집니다. 이 기간 하루 40대의 덤프트럭이 투입돼 불법 폐기물을 전국 곳곳에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처리 물량은 37,100톤,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143만 톤의 폐기물 가운데 3.8%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년 만에 행정 대집행을 바라보는 낭산 주민들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이적 처리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건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매년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 책정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냥 매년 이런 식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 또 착잡하기도 하고요. 익산시는 앞으로 45개 불법업체에 대한 가압류 등에 나서게 됩니다. 또 환경부와는 폐기물 이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량 처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 보존 조치와 함께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불법 매립 폐기물 전량 제거를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 등을 환경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사업비가 마련되지 못해 침출수만 처리됐던 낭산 폐석산. 이제 행정 대집행을 통한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가 시작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상당수가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저감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정 8건과 세차시설 미가동 2건, 방진덮개 미설치 2건 등입니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4곳을 고발하고 8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 공모로 국비 4억 2천만 원을 확보한 군산시는 대형 수송 건설기계 정비 부분의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을 위해 고등학교와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54명의 청년 취업을 위해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격 취득 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최대 넉 달 동안 지원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고향인 전북에서 대권 행보를 시작합니다. 정 전 총리 지지 모임인 전북 국민시대는 정 전 총리가 12일에서 15일 전북 곳곳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듣고 이를 발판으로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 퇴임 후 차기 대선 행보를 고향에서 본격화함으로써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지지세를 확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의 노점상을 정리하고 어려운 상인을 돕기 위해 지어진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이면 바로 옆에 해양수산 복합 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 입점 기준을 앞두고 내홍도 심한데요. KCN 금강방송은 수산물 종합센터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18년이 넘은 군산 해망동의 수산물 종합센터. 건물이 낡은 데다 바다와 인접해 있다 보니 화재 위험과 위생 문제가 해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전 전기압선으로 불이 나 한 달 동안 점포들이 문을 열지 못했는데 여전히 누전으로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바닥은 온종일 물기가 마를 날이 없고 다닥다닥 점포가 붙어 있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더욱이 밖에 설치해야 할 실외기가 점포 안에 설치되고 오래된 냉장고 등으로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생선을 말리는 불법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그대로 매연과 먼지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면 주차라도 후방 주차를 하든 상관없이 매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딱히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그 공기 중에 있던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건어물에 묻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군산시의 단속은 최근 2년 동안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단속을 통해 5건, 지난 3월 23건이 적발됐지만 처벌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년 동안 단속에 3번 이상 적발되면 입점 허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속이 아닌 계도로 끝나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군산시는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진행하고 상인 갈등이 커질 경우에만 단속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점포가 이전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인들이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어차피 내년에 이사를 가니까 우리가 못했던 그런 실외기 부분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건물 칠 때 공통회를 못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 지금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화재 위험에 불법이 되풀이되고 있는 수산물센터.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지금도 위험한 영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도내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4까지 상승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과 장수, 완주, 고창 등지에서 신규 확진자 22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05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까지 상승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전주가 2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완주와 남원, 익산 순입니다. 군산은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5명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지역 발생 613명에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8,91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1,884명을 기록했으며 치명률은 1.46%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도내에서 최근 5년 동안 1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명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며 야생 진드기에 물릴 경우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익산에 사는 70대 여성이 올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감염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1,812억 원 예산으로 도민 1인 10만 원의 선불카드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은 추석 이전인 9월 20일까지로 주소지 내 중소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가 학생 지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12개 국공립에 대한 학생 지도비 집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북대는 실적 증명도 없이 교직원 520여 명이 학생 지도비 명목으로 20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연가나 출장 중에도 학생 지도를 했다며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전북대가 정확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교육부에는 전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성과급을 나눈 사립고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정읍지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원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눈 것은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학교 교사들은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수령한 후 자발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징계 요청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54살 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지역의 기록화, 익산시 민간기록물 발전 방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의 익산의 역사문화적 의미와 익산학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시작으로 전북대 윤은아 교수의 아카이브와 기록, 우리의 일상을 남기다, 김시동 대표의 모든 시민은 기록가다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민간 기록물 수집 방법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익산시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군산 지역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의 수목 상태를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리는 이른바 나무병원이 운영됩니다. 시는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은 민간 수목진료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해충과 잘못된 농약 사용, 자연재해 등 훼손된 나무의 피해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적정 방제법, 수목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시는 약 14곳의 다중이용 시설의 수목에 대한 진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생계급여와 한부모 가족을 함께 보장받는 가구는 아동 양육비를 중복 지원받지 못했지만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아동에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에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조손 가족과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만 지급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를 부모와 지원 아동의 나이에 따라 아동 한 명당 5에서 1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어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고령 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정책 개발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 실증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우수식품 인증에도 나섭니다. 진흥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관련 식품 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립도서관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도서관 외부에 설치돼 24시간 이용 가능한 발급기는 주민등록과 토지 등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제63회 기획연주회 올로바운 뮤지컬이 5월 27일 목요일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천연치약을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도시락과 함께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